네, 반갑습니다.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자, 2월달도 이렇게 끝나네요. 네, 내일 월요일날 하루 또 거래하고 나면 2월달 마무리되고 3월 1일날 또 휴일 들어가죠. 그래서 뭐 연휴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오늘 2월의 마지막 휴일 27일 일요일에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온가스 관련한 종목입니다.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필요한 네온가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가스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원익 머티리얼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빵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마트와 휠라홀딩스, 카카오 세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은 괜찮았다라는 느낌을 좀 우리가 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저점권에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다시 7만원 초반까지 밀렸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악재가 있겠어요. 지금 뭐 네온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제조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들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무역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러시아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이제 가장 피곤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그 주력 품목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높다는 얘기겠죠. 뭐 물론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교역량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은 주요 교역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는 전체 무역액이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역국 가운데 약 12위, 12번째로 이제 많은 부분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약 40% 정도가 자동차와 부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요즘에 약세 보이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이 반도체 이쪽도 이제 그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에 좀 그 피해를 좀 입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이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좀 생긴다. 왜냐면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제재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피로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왜냐면 반도체의 겨울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실적도 더 좋아지고 상황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들게 된 상황이 좀 된 거죠. 이 제재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재가 어느 날 풀리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제재에 의한 생각지 못했었던 어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저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당장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지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76,000원대나 77,000원대까지 올라가 준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래쪽 구간에서는 그냥 뭐 매수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홀딩만 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삼성전자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6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6만원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물량을 잡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약간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적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위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약간 더 떨어지게 되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에 아직 매달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털어내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매도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작년 10월이나 이쯤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거나 좀 지치게 만드는 그 형태의 모습을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큰 폭으로 변동은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사람들의 진을 빼먹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장기 투자겠죠. 당장 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되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길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뭐 철강주인데 갑자기 웬 네온가스 관련주냐라고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포스코가 반도체용 희귀가스, 이 네온의 생산 설비 기술을 국산화해서 제품을 출하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 70% 정도가 이제 그 차지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코가 한국 수요의 약 16% 정도 충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요의 16% 정도를 포스코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품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예전에 크림반도 사태 일어났을 때도 이 네온 가격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한 10배 올랐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온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요의 16% 이 정도 차지하지만 이 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충분히 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수익성에 대한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등치가 워낙 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업종 쪽에서도 뭐 경기 민감 섹터로 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퍼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로 주가를 어떤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포스코의 저점 지지 라인대가 26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인대는 제법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본다라면 25만원 정도에 다시 또 두꺼운 지지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거의 다 내려온 시점, 그냥 많이 내려왔어 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 인식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을 거고요. 재료가 뭐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는 그대로 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 조금 애매한 게요.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횡보가 오래 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즉 반등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조건 들어가서 뭐 매매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공략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소량 접근한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지루한 거 못 참겠어요. 그런 분들은 주가가 진행되고 나서 반등이 연결됐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원익 머터리얼즈 보도록 합니다. 원익 머터리얼.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가 저 밑에서 한번 사가지고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팔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종목도 뭐 특별하게 빠지는 거 없이 유지가 잘 되다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케이스로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은 특수가스 쪽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네온가스의 그 가격 인상이 대체재로서의 어떤 그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제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네온가스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은 바로 이 기업의 매출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이 빵 뛰었다 빵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뭐 에너지 쪽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때문에 약간 좀 시들시들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단기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요, 아래쪽에 추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게 35,000원대나 36,000원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세 하단부에 가까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즉 이벤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의 전환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있다라면 가까이, 즉 저점 지지대와 가까이 접근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새롭게 추세를 더 만들어서 전고점 넘어가게 된다라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4만원대, 41,000원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신고가 나오잖아요. 상당히 추세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현재 시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유있게 시간적인 텀을 가지시고 소액 접근을 통한 분할 매매 접근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한번 볼까요? 이마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마트가 주가가 5% 정도 올라왔는데 추세는 그냥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워낙 이제 아래쪽 추세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 또 추세 상승 부분이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겁니다. 자사주를 100만 주를 취득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사주 100만 주요. 약간 급했나요? 네. 지금 거래량이 45만 주인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자사주 100만 주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의 총 수량에 대비해서 3.6%에 달하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까지 이 100만 주를 모두 다 매수해버리겠다. 장내에 매수하겠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이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인데 와장창 많이 사들인다. 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가가 반등을 한 건 좋긴 좋은데 한 번 더 올라가서 추세 상단에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면 13만 5천원인데요.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아래쪽 지지라인, 즉 12만원 아래쪽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12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한 11만 5천 정도 온다라면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즉 신규 접근을 들어가시기는 조금 벅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권장해 드리지 않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 반등 이후의 상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12만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준다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남아있는 이 간격대, 그래서 12만 8천원에서 13만 한 8천원 정도까지면 실제로 수익률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한 6%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 때 일단 보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만 유지하셔서 이 추세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추세가 자연스럽게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 홀딩이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추세가 넘어가는 것을 보든 그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저기까지 올라간다라면 일단은 들고 가서 조금 더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조건은 글쎄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휠라홀딩스 보겠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자사주 매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배당이 짜잔, 지난번보다 4배를 더 주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업의 어떤 경영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5년간 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주가가 빵 튀면서 증권사에서 러브콜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만 살펴보시더라도요, 목표 가격이 5만원대 초중반입니다. 5만원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5만원대 초중반이 또 따지고 보면은요, 저항대 있잖아요. 59,800까지 갔었던 이 저항대
그대로 녹아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5,000원대를 넘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추세적 변화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흐름적인 부분도 오늘 돌파가 나면서 이 돌파 흐름들을 그대로 연결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금 36,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저항대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이 저항대를 넘겨주는 타이밍이 나오겠죠. 38,000원, 39,000원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39,000원대를 안착해서 돌파가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어떤 그 대응적인 포인트나 매수 의견들을 가져가시면 맞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 버리게 된다면 신규 매수고 뭐고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를 가지신 분들도 단기 차익 실현을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갭상승을 한다거나 또는 뭐 강하게 더 밀어 올려버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약간 경계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쪽보다는 위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말 많습니다. 그죠? 네, 뭐, 최근에도 진단을 여러 번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뭐, 15만원 될 때까지 이 대표이사가 최저임금만 받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5만원 되려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거의 이제 15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세가 바뀌는 거를 떠나서 새로운 추세로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5만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사주를 3천억 소각을 시켜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사주를 소각시키게 되면 일단 주주 가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되죠.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진단을 드렸듯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요? 10만원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11만원 초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런 가능성을 보면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킹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매매한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대형주 대응하시기엔 조금 애매하죠. 카카오를 단타 친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단기적인 패턴에서의 어떤 수익을 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대응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매도가 나올 만한 위치는 이미 조금 지나쳤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10만 5천 원이나 11만 정도에서 깨어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요 정도 상황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조금 감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것조차도 좀 애매하긴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아예 그냥 길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적 패턴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럴 때 장기 패턴을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다 말씀을 드렸네요. 삼성전자와 포스코, 원익머트리얼즈, 이마트, 휠라홀딩스, 카카오 이렇게 6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일 마지막 시간까지도 꽉꽉 짜내가지고요. 편안하게 아주 알차게 잘 보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